자, 이번에는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 물질 대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치? 이때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있다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이걸 우리가 흡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이걸 발열이라고 하지. 그리고 자,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때 요런 이제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예? 요 그림에서 먼저 본다면, 예? 자,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거, 예?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거,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에너지를 흡수해요. 반면에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만드는 거 분해하는 거죠. 분해.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이고 이걸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자, 에너지 흡수하는 거 흡열 반응 이게 언제? 합성할 때, 물질 합성할 때 에너지 방출, 발열 반응하는 거 물질 분해할 때. 그래서 자, 요렇게 자, 에너지 흡수하는 거는 흡열 반응이고 합성할 때야. 에너지 방출하는 걸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물질이 분해될 때야. 맞지? 그리고 이런 전체 과정은 생명체 안에서 몸 안에서 일어날 때는 무조건 누가? 효소가 관여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동화작용은 뭐를? 작은 분자로 큰 분자를 합성하는 거고 간단한 분자로 복잡한 분자를 합성하는 거고 혹은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거고 이 무기물 유기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광합성 생각하면 돼. 광합성 할 때 뭐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그죠? 포도당 만들죠.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게 무기물이고 포도당이 유기물이에요. 이때 에너지를 뭐하고 흡수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광합성이 있고 얘 이름이 괜히 이름이 합성이 아니야.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있죠. 또 이번에는
이화작용이라고 있어요. 이화작용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거고, 복잡한 분자를 간단한 분자로 분해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세포호흡할 때처럼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요럴 때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세포호흡이나 소화 같은 것들이 이런 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때 에너지가 출입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 출입하는 거에 따라서 아까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에너지 출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가 없는 물질은 없어요. 근데 물질마다 에너지가 다 다르겠죠. 당연히 종류가 다르면. 같은 물질끼리는 같은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물질이 달라지면 에너지 양이 다르겠지. 근데 물질이 변한단 말이야. 물질이 변하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는 뭐야? 원래 에너지가 요만큼 있었는데, 그치? 나중에 보니까 에너지가 이만큼이 에너지가 많아졌네. 에너지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이만큼 흡수했다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자, 이때는 어때요? 에너지가 원래 요만큼 있었는데 변하고 났더니 이제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없어. 그지?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지?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한다. 그지?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에너지 갖고 있던 걸 내보내는 거니까 줄어들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번엔 연소하고 이제 호흡, 세포호흡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연소에 대한 얘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세포호흡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자, 반응물을 분해한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분해한다고 해봅시다. 포도당을. 근데 포도당을 분해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세포호흡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해가지고 분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실험실에서 포도당을 이제 불 붙여서 분해할 수도 있어요. 가열해가지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이때는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약 400도씨 정도의 높은 온도가 그때 가서 반응할 이런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당연히 이때 효소는 필요하지 않고요. 매우 빠른 속도로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불 확 붙고 타고 말겠지, 그지?
자, 이때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죠. 반면에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이때는 낮은 온도에서 왜? 아니, 포도당 분대 400도씨에 열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몸이 400도씨가 될 수는 없잖아. 우리 몸 체온은 37도씨 정도. 그지? 교과서마다 좀 달라요. 어떤 교과서는 35도씨, 어떤 교과서는 36.5도씨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여튼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이거 만약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이거 37도로 써야 돼? 35도로 써야 돼? 애매하면 그냥 체온 정도의 온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지? 여하튼 거기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고 낮은 온도에서. 따라서 여기에 효소가 필요해요. 효소가 왜 필요하니? 라는 건 좀 이따 볼 거야. 다시 효소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낮은 온도에서 진행이 되는 것만큼 느리게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음식이 여름에 더울 때는 금방 상하지. 근데 겨울에는 조금 상하지 오래 두면. 근데 좀 천천히 상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빨리 변하고 온도가 느리면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변한다는 거야. 자, 해서 느린 반응 속도를 가지게 되고 이때 소량의 에너지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방출됩니다. 그때 에너지 얘기 그 밑에 있는 거 바로 먼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방출되는 전체 에너지량은 연소를 할 때나 세포 호흡을 할 때나 어떻다? 같다는 거야. 원래 괄호 쳤어야 되는데 괄호가 빠졌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한 번에 연소를 하면 이때 에너지가 한 번에 100만큼 에너지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세포호흡할 때는 자,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소량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근데 소량의 에너지가 소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서 20, 여기서 20, 여기서 20, 여기서 20, 여기서 20 조금씩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얼마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도 에너지가 100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같은 양의 포도당을 가지고 실험하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한 번에 확 나오느냐 조금씩 나오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이해됐어? 자, 해서 요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런 연소하고 세포 호흡이 뭐가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효소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높은 온도니 낮은 온도니 이런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니 공통점도 있어요. 일단 둘 다 화학 반응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포도당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무슨 반응을 한다? 둘 다 발열 반응이에요. 그리고 둘 다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죠. 그래서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더라. 자, 그럼 이런 효소는 어떤 일을 하는 놈인데 이렇게 매번 필요하다는 거냐?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좀 먼저 봐야 돼요.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화학 반응이 물질이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요것도 여기다 간단히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보면 이렇게 자, 우리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야 여기가.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물이 에너지가 요만큼 있었는데 자, 얘네가 이제 나중에 물을 만들 거예요. 에너지가 요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요렇게 낮아질 거야. 야,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면 이거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왜? 다른 놈이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에너지를 내보내는 건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잖아. 이거 쉽지. 내가 가진 거 내보내는 건데. 그치?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계속 에너지가 낮아져야 돼. 그지? 그러면 이 세상에 나만 아는 물질이 뭐가 있겠어? 그지? 자, 그래서 필요한 게 활성화 에너지야. 무슨 말이냐? 여기 수소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하나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물을 만들 거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치? 자, 오토바이 모양의 레고하고, 그치? 자동차 모양의 레고가 있었는데 얘를 쪼개서 얘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 거야. 그럼 제일 먼저 얘네를 뭐 해야 돼? 조각조각 쪼개야지. 다시 조립해야 되잖아. 얘네들을 다시 요렇게 쪼개서, 그치? 수소 원자 4개하고 산소 원자 2개로 쪼갤 거야. 그때 얘네를 이렇게 쪼갤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쪼갤 때. 그리고 얘네가 다시 결합을 하면서 요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때, 그치? 얼마큼?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죠? 요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요게. 됐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함부로 못 변하는 거야. 안전장치 저게. 그래서 뭐 하면, 자, 활성화 에너지가, 그치? 크면, 그치? 반응이 어떻게 느리게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반면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됐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촉매라는 애가 들어가면 촉매라고 하는 애가 뭐냐? 얘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그치?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활성화를 낮춰서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치?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얘가 요렇게 쪼개지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얼만큼 10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할 때 자, 촉매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서 이때 얘가 요렇게 쪼개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요만큼으로 낮춰요. 요렇게 낮춥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서 여기 40만큼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100도씨가 되어야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40도씨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촉매라는 애가 들어가서. 뭐 구체적인 원리나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아니니까 촉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효소는 자, 그런 촉매들 중에 효소도 촉매입니다. 촉매. 특히 우리가 몸 생명체 안에 있는 촉매, 그걸 생체 촉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생명체 내에서만 합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단백질입니다, 얘는. 그래서 자, 모든 물질 대사에는 누가 효소가 관여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어디에서 낮은 온도,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도 뭐는 반응열은 차이가 없다는 거야. 반응열이 뭐야?
원래 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있지 이거. 그지? 요 차이. 요거는 효소를 쓰건 안 쓰건 차이가 없다는 얘기. 왜? 요 밑에는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에서 뭐냐 이게. 자, 요 빨간 선, 파란 선인데 빨간 선은 뭐야? 우리가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요렇게 아래로 잡아 당겼다는 얘기야. 누가? 효소가. 해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문제 풀면서 이거 우리 그때 뭐 클리닉 때 문제 푸는 거 틀린 사람 많았지.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부터? 요 반응물부터의 높이를 따지는 거야.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부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반응물에서부터 에너지를 따지는 거라고. 맞지? 여기서도 빨간 그래프는 뭐를 나타내는 거고,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파란 그래프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켰다는 얘기예요. 됐나? 자, 네, 그럼 이 효소가 이제 효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치?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니? 자, 효소의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그 단백질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그 단백질 구조가 맞는 반응물하고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반응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 구조가 맞는 반응물하고만 작용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효소 촉매라며. 촉매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효소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양도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재사용도 가능해요.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자, 요런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와 구조가 맞는 애가 누가 있어? 요 녹말만 여기서 구조가 맞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맞는 물질하고만 반응한다는 거. 이게 기질 특이성이에요. 자, 그럼 이런 효소는 어떻게 작용하니? 자, 그래서 여기 요렇게 반응물하고요. 여기 효소가 요렇게 만나서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질 효소 복합체 요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효소가 뭘 하니? 얘네 사이를 요렇게 끊어주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쓱싹쓱싹 해서 여기에 이제 톱질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이제 끊어져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생성물이 돼서 요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효소는 다시 요렇게 원래 모양대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다시 돌아가서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걸 이제 알아보는 실험이 있어요. 밑에 이제 그 실험을 얘기하는 건데, 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는 거냐?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이용하는데, 과산화수소는 자, 이 H2O2 이게 과산화수소예요. 얘는 물하고 이렇게 물하고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렇게 산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기포로 발생해요. 산소 기포로 뽀글뽀글 발생할 거고, 그게 산소인지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잘 아는 것처럼 불씨를 가져다 대면 확 하고 살아나죠. 이때 과산화수소는 원래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그 반응이 일어나요. 가만히 내비둬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우리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안 보여요. 어쩌다 뽀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기포 발생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때 여기에 카탈레이스를 넣어주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넣어주면 얘가 분해를 도와줘요. 이 카탈레이스가 어디에 있냐? 간이라든지 감자나 혈액 같은 거에 있어요. 혈액에 상처 나면 거의 피 나잖아, 피. 그지? 거기다 소독약, 우리 그 하얀 그 투명한 소독약, 빨간 약 말고, 소독약 거기다 하면 거의 보글보글 막 거품 생기면서, 그지? 막 기포가 생긴다. 그게 여기 발생하는 산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소독약이 과산화수소예요. 카탈레이스는 혈액에 있는 거고. 그럼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때 여기 요거 잠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과산화수 집어넣으면 이 과산화수소가 여기에서 요렇게 물하고 산소로 뜯어져요. 그리고 이때 나온 요 산소 둘이 만나서 얘네가 이렇게 산소 분자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요때 요 산소 원자로 있을 때 있죠? 얘가 세균을 죽여요. 산소 원자가. 그렇게 해서 살균을 하는 겁니다. 자, 기본 원리는 그런 거고. 저런 거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A, B, C 시험관에 과산화수를 집어넣고 A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B에는 익힌 감자를 집어넣고 C에는 생감자를 집어넣습니다. 실험 결과 A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긴 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려서 우리가 관찰하기 좀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B. 자, 여기 감자 집어넣는데 그래도 기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혔잖아. 익혔다는 거는 뭐야? 고온 처리를 했다는 거지. 그 고온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해요. 그래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카탈레이스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놈은 고온에서 그 구조가 변해요. 아니,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조가 맞아야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구조가 변했어. 그러면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반면 이제 C에서는 생감자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 카탈레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생감자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의 분해를 촉진하는 거예요. 했나?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효소의 활용 얘기들이 나옵니다. 효소의 활용 얘기를 할 때 문제 비교적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된장, 간장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엿기름 얘기가 은근히 좀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 중에서도 엿기름 얘기가 좀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 엿기름 속에 아밀레이스가 들어가서 얘가 녹말을 분해해요. 요게 은근히 문제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심지어 우리 예전에 문제 푸던 거 중에 이것도 장난친 거 있었지. 엿기름 속에 아밀레이스가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런 문제 봤던 거 같지. 그런 거 갖고도 말장난 한단 말이야. 또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요런 애들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애들처럼 이거 지금 선생님 뭐 표시하려고 하는 거야?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생명체 안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공장 폐수라든지 뭐 섬유 분해 효소라든지 이렇게 생명체 밖에서 활용하는 예시들도 같이 이제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알았지? 이런 걸 간단히 읽어보시면 됩니다.